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9년 5월 25일 토요경마 이슈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경마는 이번 주가 월말 경마로 펼쳐집니다. 월말 경마는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말 경마는 또 두둑하게 한구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지난달 4월 월말 경마에서도 63.8배 대군의 길이라는 마필을 놓고 또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는데, 이번 주 편성을 보니까 역시 서울 경마에서는 고배당의 흐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토요 경마도 이 중 후반부 레이스는 연속해서 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1호 경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중고배당의 포커스를 맞춰서 대박 막건을 한번 진하게 제대로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역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7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와 마지막 11경주 7, 8, 9, 10, 11 승부경주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 11경주는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로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사마 육군 12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워낙 부진 마필들이 출전하다 보니까 참 깝깝한 편성입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어느 놈 하나 눈에 들어오는 녀석이 없어요. 자, 그 중에서 어떤 놈이 인기마로 팔릴까를 좀 고민이 되는데, 아마도 외곽에 있는 12번 쿠카켓, 12번 쿠카켓이 배당팔의 머리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일단 4월 27일 데뷔전에서 결승선 끈기가 나쁘질 않았고, 또 3월 29일 날 주행심사 때는 선행을 나섰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순발력도 있고 뚝심도 있는 마필 아닙니까? 오늘은 1200 늘어난 경주거리에서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그런데 물론 편성을 이렇게 허접하게 만났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마체가 작아요. 담화가 작다 보니까 이런 마필들은 늘어난 경주 거리는 검증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4번마 달려라 속보라는 마필은 한 번도 실전 막건으로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녀석이에요. 데뷔 초부터 아예 똥말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계속 꺾어가고 있는 마필인데, 그런데 직전 경주 보면 좀 꿈틀꿈틀 살아나는 걸음을 보였거든요. 안쪽에서 투입을 올라올 때에 거의 착차가 크지 않게 끝걸음을 보였어요. 이미 1700까지 뛰어봤고 오늘 1200 경주 거리는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4번마 달려라 속보를 이 편성에서는 이 정도 상대들 틈에서는 강하게 노려될 상황이 아닌가. 최근에 뛰었던 편성을 보면 또 빠르고 강한 편성 상대들이었잖아요. 그래서 4번 달려라 속보가 오늘 여기서는 대장질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5번만 사이먼킨이 문성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됐는데, 최근 두 번의 실전에서는 보여준 액면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편성도 사실 강하지가 않았어요. 앞말들만 뛰는 좀 약한 편성에서 놀았어요. 그런데 1월 18일 주행심사 때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던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문성기수 안장이면 이제부터는 이거는 실전 변화를 보일 타이밍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워낙 지금 부진 마필 어느 놈 하나 믿고 들어갈 말이 없어요 사실. 근데 그 중에서도 4번마 달려라 속보는 이제부터는 좀 노림수를 둬야 되겠다. 그리고 5번마 사이먼킨도 주행심사 때 발전 가능성을 보였던 녀석이기 때문에 우선 관심 많은 4번마 달려라 속보와 5번마 사이먼퀸이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사마 육군 1000m 별정 A형 경주 3세 이하마의 레이스입니다. 다음 3경주와 이번 2경주가 분할이 된 편성인데요. 1착 상금이 2280만원, 육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기대치가 있는 녀석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만은 4번마 3회 질주와 8번마 어스피스, 그리고 9번마 큐피드 여왕, 이 세 마리가 대끼를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물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녀석들이죠. 자, 그런데 4번마 3회 질주는 직전에 인기 3위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처리했던 마필이거든요. 왜냐면 줄어든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1월 13일과 12월 8일 경주에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3월 30일 경주는 1300에서 강민이 이걸 좀 노림수를 뒀던 경주인데 또 늘어난 경주거리도 의외로 무기력하게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4번마 3회 질주는 단거리에서 빠른 페이스는 안 되고 또 거리 적성도 넉넉하지 못한 마필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그냥 완전히 삭제 처리했는데 과연 여기서 아마 이게 인기 1위로 깜빡이로 갈 것 같은데 인기말을 인정을 해야 되느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8번마 어스피스라는 마필도 2월 28일 날 주행심사 때 상당히 빠른 스타트 능력을 보였거든요. 거의 뭐 총알 발주 능력을 보이면서 널널했기 때문에 데뷔전부터 이게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일단 9번 게이트에서 앞선을 가지 못하고 경합을 하다가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8번 어스피스는 주행심사와 데뷔전에서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데뷔전에서도 모래를 맞지 않으려고 외곽을 경합하다 깨진 거라서 과연 얼만큼 편안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8번마 큐피드 여왕이 4월 7일 경주에서 깜짝 고배당을 터뜨렸을 때 그 경주량이 어부지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초반 스피드 순발력까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준 마필입니다. 그런데 전개에 따라서 기복이 너무 심한 거죠. 직전에 조금 힘써버리니까 아예 그냥 뭐 무기력하게 그냥 개바닥을 쓸어버렸는데 자기 페이스를 얼만큼 유지하느냐가 관건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바마 큐피리왕도 이거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마필로 보고요. 그래서 4번, 8번, 9번 이 세 마리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녀석들이지만 어느 놈 하나 강축이다 이렇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이 경주는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의도적으로 좀 배당을 노리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대상이 바로 5번마 싱싱장수라는 마필인데요. 싱싱장수는 작년 11월 30일 주행심사 내용이 정말 좋았거든요. 완성도 높은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강민이 데뷔전부터 이거를 충마로 놓고 때렸어요. 올해 1월 달이죠. 그때 충마로 놓고 때렸는데 그냥 외곽으로 심하게 빠가시게 하면서 뒤에서 그냥 삽질만 하다 끝나버렸던 그 내용이 한마디로 얼굴이 화끈화끈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의 전력 변화를 계속 째려보는데요. 올해 1월달 데뷔전에서 주행심사 연속을 지정을 받고 지금 주행심사를 4번을 치렀는데 2월 15일 경주 첫 번째 주행심사 때는 상당한 여력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3월 15일과 3월 25일 경주에서는 바닥을 쓸었죠. 여전히 주행 불량기가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2월 15일 날 주행 악벽을 안 보였을 때의 경주력은 정말 대단했고 작년 11월 달 주행심사 때도 완성도 높은 걸음을 보였고 특히 4월 26일 경주를 보니까 모래를 맞고 쫓아가면서도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행 악벽이 완전히 교정이 됐고 이제 좀 안정적인 그런 걸음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거 5번마 싱싱장수가 그동안 능력 발휘가 안 됐던 것은 이 마필의 능력이 처져서가 아니고 주행 불량기 때문에 능력을 뽑아내질 못한 것인데 여러 번 주행 심사를 치르면서 이제는 좀 안정적인 전력이 됐다.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번마 싱싱장수는 이게 인기 한 4위권, 5위권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요거는 바로 노리셔야 됩니다. 바로 이번 경주 복귀 전부터 바로 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기만은 4번, 8번, 9번이 인기만으로 팔리겠습니다만 노림수는 5번만 싱싱장수다. 5번을 놓고 5번을 우선 관심마로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의 1000m 별정 A형 경주 3세 이하마의 레이스입니다. 조금 전 2경주와 이번 3경주가 분할이 된 편성인데요. 역시 발전 기대치가 있는 신의 마필 몇 마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깜빡이로 팔린 마필이 안쪽이 2번마 비사연이 아닐까 싶어요. 4월 19일 경주에서 주행심사에서 선행을 나서고 상당한 여력감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자, 그런데 강민이 2번마 비사연이 여기서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은 조심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4월 19일 날 주행심사 때는 선행을 나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모래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여력감이 상당했어요. 그런데 2월 22일 날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 그때 능력비다 불합격이 됐는데 모래를 맞으니까 그냥 훅 쳐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래에 대한 적응이 좋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를 맞지 않는
4월 19일 날 주행심사 때는 널널했고 2월 22일 날은 모래를 맞으니까 바닥을 쓸어버린 거거든요. 이런 마필들은 편하게 선행을 해야 되는데 안쪽 게이트 박으론 기수가 선행이다. 물론 박으론 기수가 선행하면 웬만한 기수는 갖다 비비지를 않습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강민이 볼 때는 이번만 비사연이 스타트 자체가 빠른 마필이 아니에요. 이 4월 19일 날은 이빠이 몰아가지고 선행을 간 그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여기서 선행이 가장 빠른 마필은 5번마 빅토리 메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5번 빅토리 메이는 1월 19일 경주 데뷔전에서는 스타트 나오다가 그 앞발에 걸려가지고 그냥 꾸벅하면서 낙마 사고가 날 뻔했던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쫓아가서 끝걸음을 추진력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강민이 이거를 충마로 그냥 안 빠지는 충마를 의심하지 않았는데 쭉쭉 몰아서 선행을 나서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널널하게 2착을 차지하는 그 내용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직전 경주 2착을 들어갔던 것은 빅토리메이가 못 뛴 게 아니고 스피드벨이 워낙 잘 뛰더라고요. 그래서 5번 빅토리메이는 여기선 뭐 선행 승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또 선행이 아니라도 가능한 마필이고요. 또 문세영 기수 안장 아니겠습니까? 8번마 캡틴 베스트라는 마필이 4월 14일 데뷔전에서 아주 급격하게 바닥을 쓸어버렸는데 그때는 좀 말을 잘 못 탔어요. 아무리 외곽 게이트긴 했지만 그렇게 외곽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전개를 끌어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4월 14일은 지하주 기수가 말을 좀 잘 못 탔다. 근데 3월 22일 경주 주행심사 때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이 추진했을 때 그 상응하는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5월 17일 경주도 보면 초반에 이렇게 이제 선행을 하다가 내주고 쫓아가는 그 전개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래를 많이 맞고 쫓아가면서도 마지막 끈기가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주 기수가 굳이 이거를 모래를 안 맞으려고 외곽에서 삽질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4월 14일 경주선 4월 14일 데뷔전은 그거는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능력 미달 실격이 된 것이지 이 마필 사이즈 자체가 처지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8번마 캡틴 베스트는 여기서는 뭐 배고픈 지하주 기수 안장했는데 뭐 이빠이 가는 거죠. 뭐 지하주 기수 태워놓고 뭐 가라마라 할 거 없습니다. 무조건 이빠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5번마 빅토리 메이는 다시 한번 앞장 승부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선의권에 쫓아가서는 8번마 캡틴 베스트가 선의권에 쫓아가서 한 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본 마커는 5번마 빅토리 메이의 8번마 캡틴 베스트 5번 8번을 기본 마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시형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암말들만 출전하는 경주인데요. 은근히 혼전도가 있어요. 아마도 배당판에 인기 많은 외곽에 있는 8번마 투더 빅토리가 1300에 대한 거리 경쟁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기 1위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8번마 투더 빅토리는 직전에도 배당판 바람이 은근히 불었는데 정말 잘 타고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m 1월 13일 경주에서 1000m에서 외곽 추입을 했을 때 그때 탄력이 좋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서 1300이 더 유리할 것이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강민이 볼 때는 이 8번 투더 빅토리는 거리 적성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직전 경주도 정말 잘 타고 깨진 그 내용이 전부라고 판단되죠. 하지만 오늘 뭐 편성이 이렇기 때문에 꺾고 갈 수는 없는 녀석이고요. 9번마 명마질주가 직전 경주 인기 1위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이거를 좀 불안하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2월 23일 경주에서는 실전 막건으로 아주 강하게 노렸던 그 경주에서는 앞선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선이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붙여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직전에는 조금만 페이스가 빨라져도 이 명마질주가 발주 대시가 느리기 때문에 빠른 페이스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2월 23일 경주에서는 느린 페이스에서 선전할 수가 있었고 3월 23일 경주는 인기마로 팔렸어도 무시를 해버렸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줄어든 경주거리가 이 마필이 유리한 조건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9번마 명마질주도 인기마로 팔 텐데 이것도 충막감은 아니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2번마 화이트 퀸이 데뷔전이긴 합니다만 데뷔전부터 바로 노려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5월 10일 주행심사 때 보니까 스타트 자체가 정말 빠르다. 게이트
박차고 나는 그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랐는데 착지 불량이 있었죠. 앞발이 이제 꼬부러지면서 착지 불량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권 무난하게 쫓아가서 주행 신호를 통과했는데 이거는 뭐 무조건 더 뛸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이트키는 데뷔전 1300m를 노리고 출전하고 있고 안쪽 게이트 잘 뽑았는데 강민이 볼 때 여기서는 선행이에요. 그래서 이번 화이트키는 데뷔전부터 강하게 노려주셔야 되겠고 3번마 황금스타라는 마필도 3월 24일 경주 보면 데뷔전에서 끝걸음을 많이 남겼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도 스타트 자체는 좋지가 못했습니다만 최후미까지 이렇게 좀 밀렸다가 옆에 마필에게 좀 부딪히면서 발전 나와서 부딪히면서 최후미까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선에서는 끝걸음을 보였다. 늘어난 1300 경주 거리는 3번마 황금스타에게 무조건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2번마 화이트키는 데뷔전부터 바로 노림수를 두셔야 되겠고요. 후차권에서 뭐 인기마 8번, 뭐 9번 이런 마필이 있습니다만 3번마 황금스타를 기본 마건으로 공략할 데 있습니다. 2번마 화이트키네 3번마 황금스타, 2번, 3번을 기본 마건으로 공략하는 데 있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사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안쪽에 있는 2번마 인디레이드가 배당팔에 올 머리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부산 경마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승훈 기수를 태워놨는데 이거는 뭐 이빠이 가는 거죠. 한번 밀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노려볼 찬스 아닙니까? 그리고 1300m에서 계속 입상을 성공을 하고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2번마 인디레이드가 조건적으로는 좀 세 보이는,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긴 해요. 자, 그런데 2번마 인디레이디가 입상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선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는 제 능력을 다 끌어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했을 때와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의 전력의 기복이 있는데 오늘 2번 게이트에서 얼만큼 편하게 선행을 가느냐가 관건이죠. 그리고 뛰었던 상대들도 그렇게 강한 상대들은 아니었다고 보여지죠. 직전 경주도 앞말들만 뛰는 경주, 안쪽에 뭐 특별하게 센 놈이 없었기 때문에 외곽에서 선행을 갔지만 오늘 2번 게이트라고 해서 여기서 단독 선행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외곽에 있는 12번 세명스톰이라는 마필이 기본 스피드는 가장 빠른 전력으로 봅니다. 직전 경기도 강민이고 축만 놓고 7.5배짜리 압축 승부를 때려 먹었는데 직전에 뭐 1번 게이트 선행이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순군전이라도 외곽이라도 54.5kg의 부담 중량이다. 여기서는 뭐 앞장 승부가 가능한 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한 선행만 아니죠. 쫓아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세명스톰이 인기마로 팔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5번마 엑스블레이드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이걸 좀 노렸던 녀석인데 순군전에 바로 좀 노렸는데 왜냐면 3월 31일 경주에서 질러가 막히면서도 틀어나오면서도 대가리를 치는 그 경주량이 정말 좋았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전에도 노렸는데 또 약간 페이스가 빨라져 버리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여기서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2마리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안쪽에 있는 3번마 정상만세라는 마필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폐출혈이 났어요. 그 뒤로 2월 3일 경주는 뭐 가는 대로 탔고 3월 3일 경주도 끝걸음을 남겼고 최근까지 뭐 강공을 퍼부었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3월 30일 경주를 보면은 외곽 게이트 불리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차가 거의 없어요. 2착 싸움에서 뭐 뭉쳐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직전 경주도 끝걸음을 많이 남겼는데 최근 2번의 경주는 빠른 페이스였고 상대들이 만만치 않았죠.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3번마 정상만세의 막판 추입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또 단순하게 추입만 하는 말이 아니고 선의권에 승부가 걸리면 선의권에 붙여가는 말이기 때문에 3번 정상만세가 여기서는 좀 강하게 노려야 될 복병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기만은 2번, 5번, 뭐 12번 이런 게 팔리겠습니다만 배당마로서는 3번마 정상만세. 우선 관심만은 3번마 정상만세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별정 비영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 내 있습니다. 이번 6경주를 노림수를 두고 갈까
좀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잠깐 좀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가 5번마 모낙 위너가 직전에 자력 입상을 성공했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릴 것이고, 그리고 뭐 6번마 금화 어누티도 인기마로 갈 것이고, 5번, 6번이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죠. 5번, 6번. 그리고 주행심사 때 좋은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 1번마 탑플라잉인데 1번 게이트의 문성이다. 1번마 탑플라잉도 인기마로 팔립니다. 그러니까 5번, 6번, 1번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물론 가능성은 다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또 한두 가지씩 또 불안 요소도 있죠. 1번만 탑플라잉 같은 경우는 이 몰에 대한 반응이 살짝 좀 좋지 못했던 그런 복귀 내용이 있어요. 주행심사 때에. 그리고 문학 위너도 직전에 2차 입상을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력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버티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6번만 금화우누티는 1월 12일 경주에서 강민이 요거 3,700 단통으로 적중을 했는데, 또 직전 경주는 서두르다가 이렇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를 못하니까 이 1300을 극복을 못하더라고요. 그 전에 9월 1일 경주도 보면 1200에서 아예 개바닥을 쓸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마필들 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또 없지 않죠. 그래서 금화 어니티도 여기서 충마감이라고는 인정이 안 돼요. 자, 그래서 강민 여기서 좀 배당마를 한 3마리 정도를 좀 노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10번마 빅갈랜드라는 마필입니다. 최근 경주에서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고 있는데, 특히 직전 경주는 워낙 앞선이 빨랐어요.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강공 의지도 없었습니다. 이 빅갈랜드가 그렇게 물론 외곽이기도 했습니다만 승부가 걸리면 뒤에서 노는 말이 아니거든요. 원래 이게 선행마 아닙니까? 선행을 하고도 뺑 잡아 돌았던 마필이긴 하고요. 또 뭐 선의권에서 한 발을 썼던 그런 내용도 있는데, 직전 경주는 빠른 페이스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대충 탄 거죠. 한마디로 대충 타고 그 정도의 걸음인데, 작년 12월 달에 패출을 난 이후로 공백이 길어졌죠. 1월 25일 날 재검을 받았고 3월 9일 날 복귀전을 치렀고, 직전 경주도 직전에는 이제 정상 주기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작년 패출을 이후에 주춤주춤한 그런 모습인데 살아나는 걸음을 직전 경주에서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필은 이제부터는 승부 타이밍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 인기 마필들이 사실 좀 검증은 필요한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10번마 빅갈랜드를 여기서는 좀 노림수를 둘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뭐 1번, 5번, 6번이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 10번마 빅갈랜드도 여기서는 자력 승부가 가능한 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관심만은 10번마 빅갈랜드를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중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이에요.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발빠른 마필들이 대거 포진된 상황인데요.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가 4번마 라운스톰, 그리고 7번마 백산포스, 5번마 매니스마트, 뭐 이런 마필이 좋은 대끼를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 4번, 7번, 5번 이런 마필들은 기본적으로 앞선을 가야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야 더 뛰는 스타일인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발빠른 마필들이 대거 포진된 상황이거든요. 뭐 선행이 아니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9번마 제주의 바람이랄지, 아니면 뭐 안쪽에 2번마 그 에마비상 금화선도, 이거 다 빠른 말이거든요. 이런 마필들, 피렌체일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이 굉장히 빡빡하고 페이스가 빠르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선두권 경합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되는 이런 편성에서 선행 인기마를 놓고 때릴 경주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앞선에 갈 마필 말고 선의권에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쓰는 마필 중에서 좀 노림수를 둬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한 3마리 정도가 지금 전개가 잘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배당이 엮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데, 우선 이 8번마 빅선더라는 마필이 오늘은 편성을 제대로 만났죠. 이 빅선더는 기본적으로 스피드도 있습니다만 선행보다는 선입을 했을 때에 좀 더 기대치가 있어요. 다만 이 거리에 대한
좀 적응력이 좋지가 못한 모습을 거리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서도 배당판 바람을 불었어도 강민이 이거를 뭐 세게 읽어주지 않았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3차까지 올라오는 끈기가 나쁘질 않았어요. 그래서 8번마 빅선더는 이제 출전 주기 정상으로 왔잖아요. 작년 10월 달에 아예 꼴등을 하고 그 뒤로 공백이 길어진 이후에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살아나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번마 빅선더는 오늘 이편성에서 선위권에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쓰는 그림은 가장 좋죠. 8번 빅선더가. 용어 봐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폭탄배당, 완전 999 폭탄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하나 있는데 강민이 계속 그 타이밍을 째려보고 있는 녀석인데 선두권이 뭉개지면 여지없이 날라올 마필 대박마 한 마리가 또 보여지고 있죠. 그런 마필까지도 지금 현재까지 고민이 필요할 텐데 우선은 이 인기마 4번, 5번, 7번 이 세 마리 안에서 끝나는 경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만은 8번마 빅선더를 일단 관심만으로 체크해 주시고 이번 경기에서 폭탄 고배당 막건까지 현재까지 좀 엮어서 갈 생각입니다. 이번 7경기는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별정 비영 경주입니다. 화끈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중반부 추천 경주입니다. 편성 자체가 이 터지는 판때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민이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고배당이라는 것은요 인기마가 불안해야 터지는 것이거든요. 이번 경주 팔릴 만한 인기 마필들의 면모를 쭉 살펴보면 어느 놈 하나 확실하게 믿고 들어갈 마필이 없어요. 뿐만 아니고 최근에 얼레벌레 배당판에 인기마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정말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냥 꺾어버렸던 인기마로 팔렸을 때에 그냥 꺾었던 녀석이 지금 몇 마리 있죠. 근데 지금 이편성에선 또다시 등 떠밀려서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이에요. 뭐 도무지 믿음이 오지 않는 녀석들이 인기마로 팔리기 때문에 결국 이번 8경주는 터지는 경주 중고배당의 승부를 들어가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관심마가 지금 한 3마리 정도가 있어요. 일단 그 중에서 한 마리를 말씀드리면 안쪽에는 2번마 불의 명곡이라는 마필이요. 1월 12일 경주에서 노림수 충마로 놓고 40.5배 그때 당시 승부 경기였죠. 강배팅으로 들어갔던 경기였습니다. 불의 명곡의 데카인을 승부 막건으로 40.5배를 강배팅으로 주력 승부로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1월 12일 날 그 경주 내용이 좋았어요. 여력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23일 경주에서는 서둘렀죠. 그러니까 선두권에서 서두르니까 그냥 앞선이 와장창 무너졌던 경주고 또 3월 23일 경주는 문성혁이 타면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고 직전 경주도 그냥 뒤에서 놀다가 대충 탐색만 했는데 오늘은 이동하 기수, 적인 기수죠. 1월 12일 날 자력으로 고배당을 대가를 쳤던 이동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편성이 딱 지금 여기서 해볼 만한 편성입니다. 그래서 2번마 불의 명곡은 이거는 뭐 실전 막건으로 좀 노려야 되겠는데 아마 인기도에서 한 5위권 되지가 않을까, 5, 6위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2번마 불의 명곡은 부담장 늘었어도 여기서는 좀 덜 팔리면 좀 더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있겠고요. 그리고 강민이 계속 좀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있습니다. 기본 능력은 절대 처지는 상황이 아닌데 계속 조건이 맞지 않아서 최근에 승부가 안 되고 있고 또 승부를 아껴두고 있는 관심마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는 뭐 무조건 강하게 노릴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폭탄 배당을 노릴 마필도 있기 때문에 이번 8경주는 인기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인기마를 믿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과감하게 좀 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대로 한구라 때려 먹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3군 1800m 별정 비영 경주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중후반부 추천 경주입니다. 편성 자체가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로 짜여져 있어요. 경주거리도 1800m로 펼쳐지고 또 가만 보면 좀 거품기 많은 불안한 인기마들이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승군전을 치르는 5번마 그랜드 돌풍과 6번마 체인지메이커, 아마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뭐 7번마 흥복도름이랄지 또 9번마 레전드킥이랄지 이런 마필들도 배당판 바람을 많이 불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7번, 9번도 기존의 3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이런 마필들을 지금 다 못 믿는 상황입니다. 어느 놈 하나 지금 믿고 들어갈 말이 없어요. 6번마 체인지메이커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최근 경주에서 짭짤하게 재미를 봤죠. 직전 경주도 63.8배 대군의 길을 충마로 놓고 체인지메이커의 주력 막건 63.8배를 강하게 조져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그리고 3월 23일 경주에서도 18.3배짜리를 대가리 세워놓고 적중했고 2월 16일 그때 인기 5위였던 마필이죠. 요거를 충마로 놓고 때렸는데 마지막 경합에서 2착 싸움에서 그 김효정 기수가 말을 좀 잘 못했죠. 판단이 늦었죠. 질러가 막혀서 일찍 틀어 나오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이 좀 주춤주춤하면서 걸음을 남겼던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두 번의 경주는 강민이 강하게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6번만 체인지메이커도 1800 경주 거리에 대한 검증은 필요합니다. 계속 강민이 좀 강하게 노렸던 마필이지만 오늘은 충막감이라고 인정이 안 돼요. 5번만 그랜드 돌풍도 직전에 중간에 선행을 강탈하고 넘어가면서 여력감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상대들이 강하진 않았죠. 오늘은 순군전입니다. 그래서 5번 그랜드 돌풍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7번 행복드림과 9번 레전드킹 직전 경주 같이 떴던 이 두 마필을 보면 레전드킹이 직전에 폭탄 배당을 터뜨렸는데 어부지리가 아니에요. 자력입상입니다. 자력입상입니다. 외곽을 감아 올리면서 그 자기 페이스를 잘 끌고 가면서 빅토르가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고더라고요. 이 페이스를 읽는 기술은 우리나라 기수들이 따라가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9번마 레전드킹도 직전만큼만 뛰면 여기서는 뭐 또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마필 외에도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 외에도 반드시 여기서 노려야 될 마필이 3마리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병마 3마리 중에 한 마리를 강민은 대가리로 놓고 때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인기마와 엮여서 들어와도 배당은 충분히 남아주지만 복대복 막건이 엮였을 때는 이거는 초대박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대박 막건까지도 아주 강하게 노리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썰렁하게 저배당 아닙니다. 저배당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 대박 배당에 포커스를 맞춰서 두둑하게 화끈하게 한구라 챙겨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이군 2000m 별정 비용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군에서 강등된 마필도 3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축이 없어요. 지금 거품 인기마가 여러 마리 보이고 또 경주거리가 2000m 적거리 도전을 나서는 녀석들도 또 여러 마리가 있고 그래서 좀 난타전이고 어려운 경주인데 이번 식경주를 승부처로 노리는 이유는 일단 적중이 됐을 때 배당은 두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한구라 때려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확실하게 놓고 때릴 강민의 승부지 관리마가 있어요. 배팅의 중심을 잡아줄 관리마가 있기 때문에 중심을 세워놓고 후차권에서 중고배당 한번 제대로 때려 먹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번마 야오선사인이 1군에서 놀다가 강등이 됐어요. 직전에는 뭐 점핑한 거죠. 2300m 점핑을 한 거고 1월 26일 경주 1군에서 뛰고 그때 바닥을 쓸고 강등이 됐어요. 그리고 5번마 테마능국도 직전 경주에서 뛰고 강등이 됐고 6번마 반야동행도 강등이 됐는데 강민은 이렇게 좀 강등된 마필들은 항상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군까지 올라갔을 때의 그 능력은 검증이 된 녀석들이잖아요. 근데 1군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보이고 좀 계속 눌러놨다가 강등이 된 마필이라서 이런 녀석들은 뭐 언제고 때리고 들어가면 또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녀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강등된 마필들도 좀 관심권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인기마 중에 8번 원더풀 챔피언이 아마도 이게 배당판에 머리로 팔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최근 상승세가 좋고 선두력도 있고 뚝심도 있는 녀석이죠. 근데 2000m 척거리라는 그 검증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8번 원더풀 챔피언도 충막감이라고는 인정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강민이 아주 진하게 노리는 강민의 관리마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인기도에서 지금 많이 밀려 있거든요. 한 5, 6위권 이렇게 밀려 있을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요건 놓고 때려야 됩니다. 이건 놓고 때릴 찬스. 2000m 경주거리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놓고 때릴 강민의 고배당, 중고배당 관리마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대가를 세워놓고 후차권에서 굳이 인기마에 연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중배당은 일단 기본 막권으로 가지만 중고배당 화끈한 배당까지도 좀 두둑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찬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10경주 승부경주입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11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리는 토요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마지막 11경주를 메인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확실하게 놓고 때릴 강민의 승부지 관리마가 있는데요. 인기도에 살짝 비켜 있는 상황이고 또 편성 자체가 쉽게 저배당으로 끝날 판때기가 아니죠.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 1번마 야오 썬더캣과 3번마 에이스 솔롱고 이 두 마리 승군전을 치른 이 두 마리도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고 외곽에는 12번마 베스트블릿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연투를 때리면서 완전히 살아나는 걸음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10번 베스트블릿이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를 팔지 않을까. 안쪽에 1번, 3번 또 외곽에 12번 이런 마필이 대끼를 팔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 3마리 중에서 강민이 충마로 놓고 때릴 마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기 마필들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인기마를 놓고 때릴 경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 중에 정말 불안한 인기마 한 마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1경주 메인 승부는요. 노림수 대가리, 안 빠지는 대가리를 세워놓습니다. 안 빠지는 대가리를 분명하게 세워놓고 후차권에서도 이런 인기마가 아닌 복병마의 주력 승부를 조지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일단 누가 초반 선행을 장악하고 나서느냐도 중요할 텐데요. 이 4번마 해우 같은 마필이 여기서 기습 선행을 때리고 나서도 아무런 이상할 게 없죠. 이 해우는 최근에 좀 상대 선행마들이 셌고 또 게이트 조건도 좋지 못해서 계속 앞선을 못 갔던 녀석인데 선행을 나섰을 때와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의 전력 기복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마필이 기습적으로 앞장 때리고 나서도 그냥 한 바퀴 앞선에서 잡아돌아도 아무런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만큼 마지막 11경주는요, 좀 어려운 경주, 난타전 경주, 배당이 터질 수밖에 없는 편성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안 빠지는 충마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 세워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승부막건, 제대로 조져먹겠습니다. 마지막 메인 승부 경주, 기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5월 25일 퇴근마 이슈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말 경마인 만큼 편성 자체가 난타전이고 배당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데요. 현장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